좀 기침이네. 네, 안녕하세요. 파충류 관련 블로그를 운영 중인 리듬 타는 사나이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찍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더 혼자 즐기는 것보다 또 이웃분들 혹은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좀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기다 놓고 이렇겠다. 네, 제가 요번 동영상 제목이라고 해야 돼? 요지는 레오파드 게코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간단한 사육장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맘 같아서는 막 영어로 막 뭐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봅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레오파드 게코에 대해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서식지는 저희 나라보다 축구는 잘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잘하지는 않는 약간 중동지역?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이란, 이라크는 잘 모르는데, 사실 축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탄거리는 나라들 있죠. 예전에 러시아에서 떼어져 나온, 소련에서 떼어져 나온 그런 나라들, 즉 중동지역, 그 지역이 레오파드 게코의 주 서식지예요. 제가 조그마한 작은 사설을 말씀드리면, 제가 일하는 곳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던 손님들에게 제가 제 레오파드 게코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로 있냐 하여튼 진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날씨도 물어보고 했더니 역시나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습한다는 게 연 강수량이 400mm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오파드 게코의 주석지는 일단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 그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건조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습식은신처로 만들 재료예요. 그리고 이건 일반 은신처. 그러면 일단 먼저 사육장 세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레오파드 게코를 많이 키우시고 잘 키우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레오파드 게코 처음에 드디어 입문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 거의 처음에 입문하실 때 약간 이것저것 모르는 것 많고 알아볼 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사육 정보나 이런 게 국내에 이제 많기 때문에 잘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스탠드가 켜져 있는 이유는, 이거 보시면 이걸 덮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어두워요. 방 안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다른 파충류들은 지금 자고 있거나, 레오파드 게코는 물론 먹이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 비어디나 다른 녀석들은 자고 있기 때문에 불을 끄고 이 부분에만 스탠드를 켜가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레오파드 게코는 야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한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빛을 안 주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촬영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레오파드 게코를 입양을 하셨다면 아마 이런 피클통에 아마 데려오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런 본죽통 같은, 본죽 말이 되나? 이런 죽통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박스 같은 데다가 갖고 오실 수도 있는데, 박스는 좀 비추천드리고요. 아마 이런 피클통이 대부분 제일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락앤락통에 구멍 뚫어서 보내신다거나. 근데 대부분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입양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할 때 쓰는 피클통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피클통이라기보다 큰 피클통이죠.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체 받아서 이렇게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녀석을? 단순히 밝은데 이렇게 딱 꺼내놓는 것보다 최대한 안정감을 위해 사육장을 세팅하기 전까지 어두운 곳에다가
놓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수건으로 살짝 덮어가지고 빛을 차단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아예 막아서 숨을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살포시 어디 밑에다가 두거나, 그래서 빛을 차단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더 먼저 이건 사육장 세팅하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육장 세팅은 같으면 가로 한 25, 세로 한 35 정도 되는 터브예요. 터브가 뭐냐면 렉 사육장에다가 넣는 사육장, 이런 것들을 터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요, 서랍처럼. 저는 좀 키우는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주로 렉 사육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했거든요. 그리고 사육장 세팅은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뭐 내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체까지 뭐 사육장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되냐, 그런 건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이런 곳에서도 생체 한두 마리를 키울 때도 있고 또는 한 마리만 키울 때도 있고, 주로 이 정도 사이즈면 성체 한 마리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 하는 세팅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 줘야 된다 이거지,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조건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야행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은신처가 제일 중요해요. 은신처의 종류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습식 은신처 그리고 건식 은신처. 건식 은신처라는 말은 잘 하지 않지만 보통 그냥 은신처라고 하죠. 이 은신처 같으면 화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화분 받침대를 잘라서 만든 건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는 지인이 줘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은신처를 하나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습식 은신처, 이게 뭐 습식 은신처인가 하겠지만 이 안에는 지금 아무런 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뭐 바닥재도 없고. 그리고 그 때문에 여기다가 키친타올을 이렇게 2장, 1장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수분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넣어줘. 그리고 이걸 뚜껑을 닫으시면, 이건 건식 은신처도 안 되는 그냥 투명한 박스에 불과합니다. 은신처도 아니죠. 습식 은신처로 만들려면 습해야겠죠. 습하려면 이렇게 물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습식 은신처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은신처, 습식 은신처도 습식 은신처 자체도 은신처이기 때문에 이게 불투명한 게 좋지만, 저는 어차피 렉 사육장으로 가면 빛을 상당히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해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중요한 게 웜디시. 물론 계속 핀셋 피딩으로 주시게 된다면 뭐 문제 없겠지만, 분명히 키우다 보면 못 주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바빠서 못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웜디시에다가 칼슘제를 뿌려가지고 넣어줍니다. 칼슘제는 급여량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얘네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먹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너무 많이만 넣지 말고, 이게 보이려나? 요런 느낌?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 묻혀주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안 주시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사육장 기본 세팅은 끝납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뭐야 그걸로 끝이야? 이런 생각이지만 저는 이걸로 끝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장식이라거나 뭐 하신다면 좀 더 이쁘겠지만 저는 그냥 사육을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나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물그릇이에요. 물그릇은 보통은 넣어야겠지만 안 넣는 이유가 이 습식 은신처 안에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알아서 물을 먹어요, 개코들 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키우실 때는 그래도 물도 있는 게 좋겠죠.
제가 물그릇을 안 쓰는 이유가 물을 이렇게 담아두면 물때가 생겨요. 전 그걸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씁니다. 물그릇의 위치는 그냥 웜디시 옆에다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근데 가끔씩 개코가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 나가면 칼슘제를 물로 적시고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그릇을 안 쓰는 편이에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레오파드 게코한테 제일 중요한 게 히팅 시스템이에요. 히팅 시스템이라고 하면 난방을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보통은 전기장판을 이 사육장 밑에다가 전체적으로 까실 수도 있지만, 까시는 거 전체적으로 깔았다가 예를 들어 전기장판이 너무 뜨겁다. 근데 레오파드 게코도 여기 이 녀석도 뜨겁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뜨거우면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뜨겁게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 또는 3분의 1 그 정도만 히팅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레오파드 게코들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서 알아서 체온 조절을 하거든요. 파충류의 가장 큰 특징이 온도 조절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보통 포유류들 같으면 음식을 먹었으면 그 열량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지만, 파충류들은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체온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변온동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만 혹은 3분의 1 정도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히팅을. 그리고 레오파드 게코는 보통 게코들은 이런 벽 같은 데 붙어 다니지만 레오파드 게코는 붙어 다닐 수가 없고 배회성 게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회성이라는 게 지면 위에서 돌아다니는, 막 타란툴라도 보면 배회성, 버로우성, 막 이런 뭐 나무위성 이렇게 말하지만 레오파드 게코는 배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게코이기 때문에 뭐 여기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데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데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웜을 발견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게코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게코를 데려오실 때는 믿을만한 샵이라던가, 믿을만한 샵에서 데려오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왜냐면 파충류라는 특성이 개인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거래에서 단순히 말하면 거식 걸린 개체라던가 아니면 몸이 안 좋은 개체를 속아서, 아니면 속이고 분양, 입양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갖다 내면서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하소연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샵에서 구매하시는 걸, 구매라는 말보다 입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먹이 또는 지금 밝은 빛이기 때문에 아마 은신처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러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 필요한 용품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핀셋. 이 핀셋은 만약 핀셋 피딩이 아니더라도 파충류를 키우다 보면 핀셋을 쓸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핀셋. 그리고 이 핀셋은 이 파충류와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핀셋 피딩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게코도 할 때는 이거 작은 핀셋 쓰는데 그냥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이 어디 거라도 상관없이 전자저울이 중요한 이유는 개체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소중한 자료가 없어요. 물론 이걸 자료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개체의 건강을, 이 녀석이 이번 주에는 얼마나 먹었는데 얼마나 쪘더라, 건강하다, 그런 걸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분들 같으면 술값 한 번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 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학생들 같으면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개체가 안 먹는다, 아니면 개체가 말랐다, 이런 질문을 받고, 뭐 예를 들어 가끔 위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위탁 받으면 이거 원래 몇 그램이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체 몸무게, 그러니까 개코들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았느냐 물으면 집에 전자저울이나 뭐 저울이 없어서요,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개체들 몸무게를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나중에 아프더라도 이 녀석이 언제부터 몸무게가 떨어지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간단히 말하면 어렸을 때 막 관찰일지 적듯이, 관찰일지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만하게라도 핸드폰에다가 메모라도 남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12월 첫째 주 뭐 20g, 12월 둘째 주 뭐 23g,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 전자저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히팅에 관련된 거는 전기장판을 쓸 수도 있고, 저처럼 렉사육장에서 히팅 필름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열선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사육 스타일에 맡기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이건 원래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히팅 필름을 쓰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건강한 개코를 데려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여러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 굵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건강하고 표준 형태의 개코죠, 이 정도의 두께라면.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게, 보시면 혓바닥 색깔이에요. 혓바닥 색깔이 빨갛죠. 보니까 혓바닥 색깔이 붉을수록 건강한 녀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도마뱀들 같으면 도마뱀이 아니고 보통 동물이, 이 사람도 그렇듯이 혓바닥 색깔이 흐리멍텅하면 좀 안 좋게 보고, 소들 옛날에 우시장 같은 데서도 건강 볼 때 입 열어가지고 치아 상태 보고 막 혀 상태 보고 그렇듯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혓바닥 색깔이 붉을수록 또 건강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이 이 뒷다리살이에요. 뒷다리살 하니까 갑자기 치킨 생각나는데, 개코의 뒤쪽 허벅지, 여기 살도 통통할수록 건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눈이에요. 눈. 이게 동영상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맑고 투명할수록 건강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탈피를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되네요. 그쵸. 배고파. 아이고, 미안해. 그리고 미럼에 대해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딱 정확히 10마리를 넣었어요. 탈피 껍질. 정확히 10마리를 넣었어요. 10마리를 넣은 이유는, 처음에 처음에 개코를 데려왔던 그 녀석이 잘 먹는지 안 먹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10마리 넣었거든요. 10마리가 몇 마리가 사라졌다면 몇 마리를 먹은 거고, 그렇다면 먹성이 있다는 게 확인된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놀랐네. 파충류의 가장 큰 특징이 탈피라는 것을 해요. 탈피라는 게 뭐냐면 겉에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 그래서 껍질을 보통 주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벗기 때문에, 그 습식인 친처가 있는 이유가 그 탈피할 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아무래도 건조한 곳에서,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때를 밀어도 뜨거운 물에서, 따뜻한 물에서 불려가지고 때를 미는 게 훨씬 잘 밀리듯이, 이 녀석들도 좀 더 습도가 있고 그런 곳에서 탈피 껍질을 훨씬 더 잘 벗거든요. 그리고 탈피 껍질을 잘 못 벗게 되면, 예를 들어 눈 쪽에 남아있으면 눈에 이물질처럼 들어가서 눈을 못 뜨게 만들고, 그리고 발가락 이런데 남아있다면 발가락 끝이, 특히나 베이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데, 발가락 끝에 이렇게 남아있다면 그 발가락 끝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부절이 일어나요. 세포가, 여기가 괴사해서 세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런데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손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개코의 발가락도 5개인데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탈피를 잘 못해가지고 잘렸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주의해서 입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개체를 보고 그냥 단순히 분양하는 사람이 보여준 것만 보지 말고 입양하시는 분도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그렇죠, 좀 더 건강한 개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